예, 저번에 그 카보드콜 ETF 한번 저희가 방송을 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DIBO ETF, 요것도 이제 카보드콜 ETF인데, 그 질문 있으셔가지고,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 2016년 12월에 상장된 ETF입니다. 이제 앰플리파이라는 운용사의 대표 상품이고요. 앰플리파이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저도 뭐 자료 여러 개 가지고 왔는데 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뭐 제 영상도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그쪽 가보시면은 뭐 분기별로 펀드 매니저 뭐 동영상도 있고 하니까요.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최근에 특히 올해 이제 그 자금 유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보시면은 요 ETF는 이제 뭐 기존에 뭐 많은 이제 카보드콜 ETF처럼 월 배당 해주는 그런 ETF입니다. 예, 그리고 액티브 ETF고요. 굉장히 뭐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액티브한 뭐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, 현재 배당 수익률은 연에 한 4.76%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최근 1년 동안 뭐 1.6빌리언 US 달러 뭐 우리나라도 한 2조 원 정도 들어왔고요. 뭐 상장한 지 꽤 됐는데 특히 최근 뭐 1년 사이 거의 많이 급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 성과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. 예, 보시면은 최근 1년 SPY 그러니까 이제 S&P 500 추종 ETF 대비해서 훨씬 좋은 성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배당 다 감안했을 때 최근 1년 동안은 거의 제로 수익률. 그래서 뭐 주식이 빠진 것 치고는 거의 잘 방어했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. 지금 보시면은 탑 10 홀딩스 10개 상위 종목을 보시면은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뭐 쉐브론, 뭐 홈디포 이런 이제 대형주 위주의 이제 포트를 가져가고 있고, 이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는 자기네들은 배당 성장, 배당 수익률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캐시플로우 좋은 회사, 그리고 성장성이 있으면서도 배당 성장률이 꾸준한 회사 위주로 뭐 포트에 담고 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여기 성과를 보시면은 이 성과는 이제 S&P 500하고 뭐 비교해 보시면은 뭐 좀 더 비교가 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annualized 퍼센트, 그러니까 이제 연환산했을 때 최근 5년 보시면은 S&P 500 토탈 리턴, 그러니까 S&P 500의 배당 감안한 지수보다 수익률이 살짝 좋습니다. 특히 이제 최근 1년 수익률이 이제 포지티브하게 괜찮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이제 뭐 벤치마크는 아니지만 액티브 펀드라서 참고 지수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CBOE의 S&P 500 바이 라이트 인덱스. 이게 이제 거의 아시는 XYLD ETF의 기초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죠. 요거가 마이너스 6.8%였는데 얘는 플러스 수익을 나타냈다. 그래서 카보드콜을 활용하는 다른 인덱스보다도 좀 우월했다. 뭐 최근 1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회사, 이 운용사의 이제 주 전략 대표 ETF 중에 하나인데 자기네들 이 디보는 많은 종목을 가지고 가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탑 10 종목도 뭐 종목 하나가 5%가 넘잖아요. 그래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이제 좀 셀렉티브한 그런 종목을 가져가고, 결국은 뭐 어닝하고 캐시플로우 그리고 디비던드 위주로 배당률이 높은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택티컬하게,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이제 카보드콜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콜 옵션을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리튼, 그러니까 이제 콜 옵션을 매도하는데 인디비주얼 스탁, 그러니까 개별 주식에 관한 옵션을 매도한다는 거죠. 예. 인덱스에 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고요.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XYLD, QYLD는 기초지수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죠. 그래서 XYLD는 기초지수가 S&P 500 지수니까 거기 관련된 콜옵션, 그리고 QYLD는 나스닥 100 지수 옵션에 대한 이제 콜옵션 이렇게 매도하면 되는데, JPI 같은 경우는 S&P 500 또는 뭐 다우 30 이런 이제 대형주 위주의 이제 ELN 콜옵션 매도고요. 얘는 이제 노트를 편입하는 겁니다. 이제 디보는
특이하게 이제 개별 주식 옵션을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별 주식 옵션이 뭐냐? 개별 주식 옵션이 한국에도 대략 한 40개 정도가 상장이 돼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분들한테는 생소하실 거고, 최근에 이제 한국 증권사 통해서 개별 주식 옵션도 많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매도는 안 되는데,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 이제 증거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매도는 안 풀어놨고, 매수 위주로 개별 주식 옵션을 그 미국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국내 거도 마찬가지고요.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계좌가 있으셔야 되겠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맥도날드의 옵션입니다. 예, 맥도날드가 지금 앳더머니가 뭐 한 265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예, 보시면은 이 뭐 맥도날드가 이제 콜옵션, 풋옵션 이렇게 있죠. 그래서 여기가 콜이고 여기가 풋입니다. 예, 그래서 콜옵션 중에 디보는 특히 아웃 오브 더 머니 위주로 매도를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앳더머니가 265면 270, 275에 이 프리미엄만큼의 이제 수익률을 그 테이크 하는 거죠. 콜옵션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의 이 주식이 횡보하거나 하락할 때 요만큼의 프리미엄을 가져간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제가 좀 스터디 하다 보니 좀 독특한 부분도 있는데요. 그 여기 보시면은 얘네들이 매도하는 이제 옵션이 얘네들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.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초 자산,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할 수도 있는데, 그 외에 다른 이제 종목에 대한 옵션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메라선 페트롤리움, 유나이티드 파설, 이게 이제 7월 말 잔고라서 지금 아까 홀딩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, 사실은 그 관련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콜옵션도 매도할 수 있지만 다른 옵션도 매도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해서 이 당시 이제 매도한 금액이 1.6 밀리언 US 달러네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20억 정도 넘겠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개별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를 한다. 요게 이제 다른 카버드 콜 ETF하고의 큰 차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개별 주식 옵션을 매도한다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냐? 옵션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별 주식이 주가 지수보다는 변동성이 더 높을 겁니다. 일반적으로. 그죠? 왜냐면 개별 주식은 뭐 고유의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, 뭐 요즘 뭐 테슬라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하루에 막 9%씩 움직이잖아요. 예, 그래서 개별 주식이 훨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옵션의 프리미엄도 훨씬 큽니다. 예,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 크다는 얘기는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 더 많은 프리미엄을 챙길 수가 있죠. 물론 이제 뭐 더 큰 리스크도 당연히 있지만, 그래서 옵션을 매도하는 입장에서 좀 더 큰 프리미엄의 이제 그 매도 그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. 이거는 사실은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중에 하나죠. 매수하는 사람들은 반대죠. 매수하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낮을 때 들어가서 변동성이 높을 때 이제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.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변동성이 좀 높은 걸 들어가 줘야 어느 정도 그 큰 프리미엄을 이제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프리미엄이 비싸다는 게 콜옵션 매도자 입장에서는 유리한. 그러니까 저번에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 프리미엄만큼 매월 이제 쌓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배당 프리미엄을 더 가져갈 수 있다.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OTM이면 더 싼데, 그러니까 OTM이 앳더머니보다 더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는 그 프리미엄이 낮잖아요. OTM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의 ATM 정도 수준,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이제 프리미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. 이게 이제 큰 메리트이 될 것 같습니다. 반대로 약점으로는 주가 지수 옵션이 아무래도 더 그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 옵션이 이제 유동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. 한국도 그렇지만. 그래서 좀 더 그런 이제 특히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변동성,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상한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기초 지수를 잘 만들어 놨고 일부만 이제 해지한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제 상승할 때 이제 못 먹는 거는 다른 패시브 커브드 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손해는 뭐 제한적일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액티브 ETF인데 굉장히 액티브하다고 보면 돼요. 왜냐하면 이 언더라인,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으로 사는 주식 자체도
굉장히 20개에서 25개 하게 셀렉티브하게 가져가고 배당 수익률이 높고 성장성이 높고 또 뭐 현금 흐름까지 좋은 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퀀터티브한 그 다음에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셀렉트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액티브한데 이 옵션을 개별 옵션을 선택을 해서 그 중에서 유동성 있는 옵션 아웃 오브 더 머니를 셀렉티브하게 또 옵션을 매도한다. 이런 측면에서는 주식과 파생을 양쪽 다 이제 액티브하게 가져가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액티브한 ETF다. 제가 본 ETF 중에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액티브한 ETF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개별 주식 옵션을 이제 하는 운용사가 이제 호라이즌이라고 캐나다 운용사에서도 개별 주식 옵션하는 콜옵션 매도하는 그런 ETF가 있었는데요. 뭐 지금 보여지기에는 그런 이제 개별 주식 옵션 하는 ETF 중에서는 가장 크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자세한 부분 관심 있으시면 앰플리파이 운용사의 그 뭐 영상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그 최근의 운용 상황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